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제33주차 8월 11일에서 8월 17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입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개헌, 지방시대, AI 강국 등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선성장 후분배 정책 기조에서 벗어날 때만이 진정성을 가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특검 추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야 강경 태도가 화제입니다. 전당대회 전환길 소동과 경징계에 그치고 내란 속의 윤석열과 단절 못하고 극우화 수렁에 빠져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내란가와 김건희 국정농단, 나아가 검찰의 불법까지 밝혀내야 하는 특검의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부인 김건희의 뇌물과 국정농단 등 권력형 비리로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부호가 동시 구속되었습니다. 조국 등 사면 조치는 헌법 정신과 상권 분립의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면권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율과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군 현대화와 함께 징병제 원칙하에 모병제를 병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수가 아니라 조직 인사 등 운영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낙하산 비전문가 대신 내부 전문가를 임원으로 우선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8.15는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략과 지배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날입니다.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 배상이 필요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경고하며 국제적 반전 평화와 연대를 제안해야 합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국정개혁위원회는 5년간 공약 이행 210조 원을 발표했습니다. 부자 재벌 정세로 조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주주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은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기관의 민영화가 그 주요 원인입니다. 금융수탈과 금융피해자 양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완화하려 합니다. 환경 파괴적이고 불필요한 토목 건축 사업으로 예산 낭비와 불균등 자원 배분이 우려됩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석유, 화학 등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경영과 기술의 구조적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 위한 100조 펀드 조성 등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계획이 성공하려면 교육개혁을 통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계획이 병행돼야 합니다. 주가 5천 시대를 전망하고 있지만 취약한 산업 기반과 장기 투자, 생산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주식 거래만 병행할 뿐입니다. 전기료 인상 전에 송전과 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 누전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밝히고 추가 전기 생산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분야입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이 증가해 지역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 근본 대책 없이 금융과 건설 자본이 뒷받침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부동산 대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명으로 중단 서약이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업사법으로 부르는 연명 의료결정법 시행이 7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호스피스 병동의 낮은 수가 등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등 언론의 범위, 민형사상 손배 적용 기준,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교제폭력의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스토킹을 통해 상대를 괴롭히고 폭력 또는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와 함께 사회적 교육이 병행돼야 합니다. 허위 테러 협박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난 모방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안과 경찰 출동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병리 현상은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획 장차가 극명합니다. 노동법 23조 개정은 포괄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노동 3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자본의 현장 권력 장악을 통한 이윤국 대화를 위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한국 사회가 산재 왕국이 된 것은 산재 예방에 투입될 비용보다 산재 발생에 대한 사고 처리와 보상 금액이 훨씬 적어 자본의 이윤을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환경생태 분야입니다. 기후기 시대를 맞아 사회적 약자는 동시에 기후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에 에어컨 없이 지하 쪽방, 옥탑방 등 집에 갇혀 있으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남한의 대북 유화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냉담한 반응입니다. 흡수통일 포기는 뜬금없는 제안입니다.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 역시 북미, 한미 간 군사 문제로 볼 때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응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미국 부담과 전시작전권 반환을 통해 자주국방태세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베트남을 교역 3위, 흑자 2위, 투자 1위의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나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유엔 정신에 입각한 상호 호혜적인 국제연대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지난 과거사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때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일 역사 외교의 쟁점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고 언제나 공론화해야 할 것이며 정부 간 교류만이 아니라 한일 민간 시민사회단체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3주차 주간 정세 동향이었습니다.